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쓰잘데기없고 하찮은 주관적 리뷰로 찾아온 뱃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 일명 시모네타라는 작품입니다. 좀 길죠? 네. 사진을 보니 한 소녀가 자신의 머리에 팬티를 입은 건지 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언뜻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B급 개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은 이 작품. 하지만 저에게는 이 작품이 다른 B급 개그물들 예를 들면 주인공의 해산물이라든지 락에 심취했다든지 귀여운다든지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느껴졌던 건 솔직히 잘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작화도 그저 그렇고 애니화가 정말 잘된 케이스도 아니죠. 네. JC 스태프 이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퀼보다는 다작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죠. 네. 원작은 라이트 노벨이고요. 작가님의 이름은 아카기 히로타카 님이십니다. 작화 비교 좀 해볼까요? 원작의 작화를 애니가 전혀 따라가주지 못했네요. 네,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도 JC 치곤 잘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작화도 별로고 애니화도 그냥 보통으로 된 이 B급 개그물 도대체 왜 리뷰하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리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의외로 원작이 탄탄하다는 거야. 예. 설정, 등장인물, 갈등, 재미에 중점을 두면서 개그물이 재미에 중점을 두면서 내용이 이렇게 탄탄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설정과 세계관이 정말 공감된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왜 이 작품이 탄탄하고 공감되는 세계관을 가졌는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의 중점은 등장인물들을 보는 거예요. 등장인물들. 저희 오늘의 리뷰 방식은 매우 간단해요.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에 던져졌어.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줬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리뷰의 중점은 이겁니다. 이 작가가 던진 세계관 속에서 과연 등장인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근미래 일본 그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공서, 양속, 건전, 육성법 그런 게 있대요. 이라는 모든 성에 관한 지식 표현들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던 거죠. 공서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섹스 또 딜도 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런 지식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이 금지되었던 거죠. 안 돼. 물어봐도 안 돼. 상상하는 것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 안 돼. 그냥 안 돼. 돌아가. 없어 그런 거. 그냥 돌아가.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걸 일일이 억압하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원래도 보이지 않는 데서 다들 그래서 정부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말기를 개발해냅니다. 이 피스메이커, 일명 PM은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착용하고 있으면 통화, 알람, 통신, 녹화 거의 모든 스마트폰의 목걸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도청 기능입니다. 이 도청 기능으로 목소리의 단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외설스러운 표현을 사용한다면 경보가 울리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죠. 엄마, 내 교복 어디다가 두셨어요? 응? 그거? 의자 위에 뒀어. 의자 위에 뒀어. 의자 위 하는 순간 삐요 뭐야 당신도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손동작을 인식해서 손으로 야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잡혀가는 그런 설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족쇄 역할을 하는 거죠. 공감되지 않나요, 이 설정?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숙이라는 단어가 정말 극도로 표현된 세계 그런 거죠. 우리에게 크게 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멋대로 주관적으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야동? 야 그거 안 좋아. 망가? 야 그거 안돼 안돼. 임신? 임신 그거 좀 위험해. 안돼. 그리고 그것들을 주관대로 멋대로 억압하는 거죠.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옳은 건 할 수 있게 하지만 잘못된 것은 제지한다. 하지만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이 작품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이 과연 이런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네. 첫 번째로 볼 인물은 오쿠마 타누키치라는 인물입니다. 생긴 건 뭐 그냥 이래요. 네, 그냥 이렇고, 네, 작화는 뭐 그냥 그래요. 평범하죠? 뭐 남자 캐릭터의 작화는 뭐 그닥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네. 하지만 생긴 거랑 다르게 이 작품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름은 오쿠마 젠주로라는 인물로서 아버지의 직업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테러? 테러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뭐 이런 거? 뭔가 폭력적이고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뭐 하지만 이분의 테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테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은 막 억압하고 규제하고 그러면은 그에 반하는 테러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변태셨어요. 뭐 세상의 성에 대한 속박, 억압에 대해 싸우는 뭐 변태 전사 뭐 그런 분이셨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영향이 아들인 타누키치한테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그런 성에 대한 관대함 뭐 그런 부분들도 타누키치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러한 테러 활동으로 인해 아버지인 젠주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타누키치는 어려서부터 테러리스트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타누키치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오히려 어릴 적 만났던 안나 니시키 노미야를 동경해서 건전한 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안나 니시키 노미야가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타누키치의 본성은 원래는 변태였어요. 그죠? 아빠 닮아서 변태였어. 하지만 사회의 교육과 통념 뭐 제도 이런 건 사람의 본성을 변모시킨다는 거죠. 결국 타누키치는 건전한 학생이 되고자 했던 거죠. 지금 이 부분 많이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다양한 본성을 지닌 아이들이 막 태어나요.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는 음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뭐 공부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원치 않은 공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재수도 해봤고 그리고 결국 뭐 그렇게 해서 간 대학에서 뭐 방황했고 중퇴까지 했습니다. 왜? 안 맞으니까. 하지만 그런 타누키치의 생각, 그러니까 건전한 학생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고교 입학 첫날부터 꼬이게 되는 거죠. 바로 카주 아야메라는 인물과의 만남에 의해서죠. 카주 아야메. 그녀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인물은 카주 아야메입니다. 작화는 뭐 이렇습니다. 이쁘장하죠 그냥? 네. 하지만 그런 이쁘장한 얼굴과는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 비밀은 바로 말변태였던 거예요. 말변태. 그냥 변태가 아닙니다. 아니 여고생한테 어떻게 말변태라는 말을 쓰시나요? 작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말변태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변태 테러리스트 조직 SOX 썩스를 창시해서 얼굴에 하얀 팬티를 쓰고 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일명 뭐 새하얀 엉덩이에 피는 한떨기 몽고 반점 설원의 파랑이라 불리는 뭐 그런 테러리스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녀는 아버지가 유명한 테러리스트였던 오쿠마 타누키치를 자신의 조직 SOX 썩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그가 접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안나 니시키노미야를 동경해서 건전한 학생이 되고자 했던 타누키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대로 물러날 그녀가 아니죠. 타누키치를 협박해서 강제로 테러 활동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타누키치는 많은 불평불만 엄청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요.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아버지가 주신 변태로서의 본성을 찾게 되고 안나가 아닌 카주 아야메를 동경하고 따르게 된 거죠.
카주 아야메라는 인물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변태예요. 쭉 변태예요. 뭐 테러리스트라는 뭐 거창한 뭐 이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냥 변태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타누키치에게는 뭔가 자신의 길을 쭉 가는 올고듬 뭐 그런 걸로 비춰졌던 거죠. 타누키치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변태적인 성격, 성에 관대한 성격을 지녔지만 주변 사회에 동화되었고 결국 자신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입체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기에 자신의 길을 변함없이 가는 그녀가 멋있게 느껴졌던 거죠. 세 번째 인물은 안나 니시키노미야입니다. 이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죠. 선과 중요하지 않지만 뭐 어쨌건 네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네. 뭐 그렇게 굉장한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단어를 듣고 과연 어떤 게 선, 어떤 게 악으로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단어는 변태, 두 번째 단어는 신사. 변태라는 이름의 신사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사회통념상 우리는 변태를 악으로, 신사를 선으로 생각해요. 당연하죠. 우리 사회에 어디서 변태 신사라면 욕처먹고 신사지? 뭐 신사적인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네.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저 이름 긴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단순한데요. 변태 같은 걸 모두 없애버리고 세상을 신사, 그러니까 건전한 것들로 채워버리자는 거죠. 이걸 확대 해석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남기고 나쁜 것들은 없애버리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기준이 아주 주관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 속칭 나쁜 것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배울 것들 또한 있었습니다. 네. 짝중으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성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억압해 놓은 세상에서 한 소녀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소녀의 이름은 안나 니시키노미야입니다. 안나 니시키노미야의 부모님인 니시키노미야 부부는 공서양서 건전육성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는 데 일조를 한 정치인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컸던 안나 역시 뭐 성에 관한 걸 저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하는 것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문제가 나타났는데 안나 니시키노미야는 그런 규제와 억압의 영향으로 정말 성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컸던 거죠. 그럼 그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타누키치와의 쭈를 한 후에 네, 그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성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전무했던 그녀는 타누키치와의 사랑에 관해 깨닫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왜? 성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저속한 것으로 취급해서 무시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타누키치를 스토킹하고 강간미수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날의 경계로 그녀는 세간에서는 뭐 이를 교미네이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한창 때 천순한 여성분께 교미네이터가 뭐야? 뭐 작중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맹목적인 올바름에 대한 집착이 결국 화를 부른 비운의 캐릭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인물 후아 효카입니다. 이 인물은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조직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성에 관한 억압과 규제가 심해진 세상 속에서 끝까지 열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몰래 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느낌 오시나요? 그렇죠. 네. 이 작품 유일한 공식 이과생입니다. 네. 한낱 이과생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녀의 사회통념에 굴하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신념을 속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딜도도 만들어줬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천동성을 주장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던 갈릴레오의 일화가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작품의 작가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나요? 멋대로 무언가를 규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세상에서
성에 관한 지식이 없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요? 저는 뭐 확실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어떻게 색드립이 없는 지루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어? 저도 한때 일명 뭐 색드리퍼라고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색드립이 무시하는 처사는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쓰잘데기 없고 하찮은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뱃살이었습니다.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독을 해주신다면 네,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쓰잘데기 없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